반윤으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보수 쪽이 아니니까. 근데 보수가 원래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 알거든요. 외국 사례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기, 우리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 나의 개성 이런 것이 때로 국가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이게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수는 우리가 잘 사는 걸 중시해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도 우리가 하고 자주 국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 재정을 쓸 때도 우리를 위해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유럽의 사례를 보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돈을 외국 사람을 위해 쓰지 마. 이걸 극우라고 그래요. 이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수가 외국을 추종해요. 미국을 사대하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무역을 수출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면서 그게 쫓아간다고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가 재건되려면 진영 반윤 정도가 아니고 국익 중심의 가치 체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보수다운 보수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 당을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당의 노선을 그런 쪽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언행과 정책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보수를 재건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한동훈 씨가 그 얘기를 하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보수의 중심 가치 중에 법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법치는 국민들이 법 지키려 하는 게 법치가 아니고 권력자가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예요. 근데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의 수단으로 검찰권을 사용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거기서 야당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이 국가 권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보수의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계엄의 밤에 달려와서 한 거 이런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검찰 조직, 국가행정기관인 검찰 조직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한 거, 여기에 앞장선 거,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달라요. 그 이제 보통 우리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율이 한 3% 됩니다. 그렇죠. 최종 무죄 가는 게요.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왜 무죄가 이렇게 많냐? 벌써 4번째 무죄다. 이렇게 어느 신문에서 칼럼도 막 쓰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형사 기소 사건에서 무죄율이 이례적으로 높으면 그것은 야당 정치인을 판사들이 봐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리한 기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이제 그 판단의 차이일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특히 이제 이번 선거법 2심 판결은 그 2020년도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완전히 의거한 판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위정교사 사건 무죄는 지금 1심에서 위정했다고 자백했던 그 증인이 항소심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1심에서는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판국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사건을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보면 너무 높아요. 무죄율이.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게 야당 대표라서 높은 게 아니고 무리한 기소가 너무 많았다는 증거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관점에서 조 대표님께서 한번 그 판결을 잘 살펴보시면 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은 탄탄대로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안 보더라도
이런 조건에서 대선을 조기 대선을 치르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그리고 더더군다나 출당도 안 시킨다 그러고 계속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조건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그 당이 라는 게 우리가 경험적 직관적으로 여론조사표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뒤집으려면 이걸 뒤집을 만한 변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상대가 강해지는 거. 지금 조 대표님 말씀처럼 보수를 혁신하는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상대가 강해지죠. 근데 내가 약해지는 게 있죠. 실수를 하거나 뭐 내부가 헛발질을 분열되거나 하거나. 왜냐하면 이제 집권이 눈앞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네. 또는 너무 선거를 낙관하게 되면 이제 선거 공약을 마련하거나 국민들과 대화하는데 태도가 안이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도를 걸어야죠. 정책 정당으로서 정도를 걷고 그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서 대선 본선에 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페어하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귀담아 듣고 그게 부응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건데 그럼 교과서대로 하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하나만 더 국민이 원하는 거 1번이 뭘까요? 지금 1번은 현재 경제 살리기죠. 경제 살리기. 저는 뭐 그 명백하다고 봐요.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뭐 각종 데이터, 이렇게 경제 거시경제 데이터, 네. 미시 데이터 이런 거 나오는 거 봐도 그렇고요. 뭐 다 맞죠.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조기 대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는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대외 여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